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맞아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등에서 지난 10월 16,450톤의 정밀을 수입했고 11월에도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만 이 정도로는 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봄 가뭄과 여름 호우 여파로 올해 작황과 식량 상황 악화가 예상돼서 이 북한 당국이 양곡 징수를 독려하면서 물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낮은 일조량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식량 위기 상황인지는 미국 농무부 산하의 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낸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국제식량안보평가 2022에서 2032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북한이 올해 121만 톤 규모의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인구 2,590만 명에게 필요한 식량은 최소 연간에 약 60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필요량의 20%에 해당하는 121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미 중앙정부 그러니까 CIA도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 규모를 2, 3개월분에 해당되는 86만 톤으로 추정을 했는데 미국 농무부 산하경제연구소는 CIA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만약 120여만 톤 정도가 문제라 그러면 북한 주민 전체가 3달에서 4달 정도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어렵지만 본격적인 춘궁기가 다가오는 내년 3, 4월경에는 엄청난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소한 식량들로 인해서 위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북한의 식량난에 위기를 당하는 것은 국제 곡물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올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비료가까지 상승한 데다가 북한은 대북 제재와 무역 축소로 외화 보유고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식량과 비료 수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농법에도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게 됩니다. 남한은 논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80kg 기준 4가마에서 5가마 분량의 쌀이 생산되는데 북한은 기껏해야 2~3가마 밖에 생산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생산성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이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2020년 1헥타르에 $1,450로 남한의 25% 수준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37% 인구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반면 남한은 불과 4%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농업에 종사함에도 식량난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농법에 문제가 많다는 건데 김정은은 정작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핵무력 완성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자, 북한이 이렇게 식량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6월 김정은이 직접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식량난을 고백한 바 있죠. 또 연말에 전원회의,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닷새 회의 기간 중에 사흘을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촌 발전 문제 토론에 할애했다는 것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식량난을 거론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체제 안정과 김정은의 리더십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정치 문제도 아니고 개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북한 주민들도 예민하다는 점에서 이 김정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난 10월 이후에 현지 지도에서 수시로 볕단 운반과 나달 털기를 제때 마쳐야 한다 그러면서 다 지어놓은 나달을 한 알도 허실함이 없이 제때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말들을 여러 차례 했고
이런 말들은 또 수시로 노동신문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가을거지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식량난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이를 통해서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도발을 연이하는 것도 그만큼 북한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에 김정은이 말로만 이 식량난 해결을 말하면서도 그 해결책에 방점을 두지 않는 데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BBC는 지난 11월 8일 독재 정권의 첫 번째 목적은 권력 유지라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지켜주고 옹호해줄 지배연합이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북한 군부와 엘리트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산하기관들의 자기 사람들을 배치하는 지배연합이 존재하는데 독재 국가에서는 이 지배연합이 특히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재 정권들의 경제가 하나같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권력 유지를 명분으로 지배연합의 부패 면허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BC는 특히 이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을 수탈하고 자연스레 인권 탄압으로까지 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여한 권한으로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곧 김정은이 주는 월급이자 독재 권력 체제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BBC는 또 주민들이 먹고 살 만한 여건이 되면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되고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비밀 통신을 두고 북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도하고 있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는 지난 11월 2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노인 가구나 병약자, 이와 같은 취약층 계층 가운데 굶주림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각지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량 위기에도 김정은이 미국과 전쟁 연습을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 잘 살게 해주면 일도 잘하고 국가에 충성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이어서 북한 주민들은 매일 두 끼 먹기도 어렵고 추워지는데 땔감 걱정하고 매일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데 핵과 미사일이 왜 필요한가 묻는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부럽고 탈북한 이들이 그중 제일 부럽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현재 북한 서민의 공경은 1990년대 후반 대기근 이래 가장 심각하다 그러면서 당시처럼 광범위하게 아사자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노인, 유아, 병약자 중 영양실조와 의약품 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이어서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 시작된 이후에 국경을 봉쇄해서 사람의 출입을 거의 막고 무역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의 상행위가 통제되어 현금 수입이 격감한 이 도시 주민 중에서는 전량 세대, 그러니까 돈과 식량이 다 떨어진 세대라고 불리는 극빈층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주민이 수학기 농촌에 가서 구걸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길에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00개가 다해 쥐약을 먹고 자살한 가정이 있었다. 뭐 이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그러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아동기구, 그러니까 유니세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유엔의 5기관이 지난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1년간에 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북한 총 인구의 41.6%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전이 이어지는 중동 예멘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은 틀림없이 아시아의 최빈국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델리 NK도 지난 6일 이 한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10월 말에 이어서 11월 중순에 또다시
개인들이 길거리에서 알코올 판매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 때 대한 지시가 하달됐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시로 요즘 개인들이 식량을 판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런 조치는 개인 간 식량 거래를 막고 국가가 식량 가격을 통제해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식량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최근 안전기관에서는 몰래 쌀을 판매하다가 단속되면 총살형이라는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데일리 NK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엄청난 돈을 날리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 시간으로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에서 300만 달러 정도 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12월 6일까지 올해 들어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두 62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따져도 올해 미사일 발사에 날린 돈이 1억 2,400만 달러에서 1억 8,600만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북한이 한 달간 필요한 무폼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액수하고 비슷하고요. 북한이 코로나 이전에 1년간 중국에 수입한 전체 쌀 규모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사람입니다. 과연 김정은 같은 이에게 북한을 계속 맡겨둬도 되는지, 그래도 괜찮은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와이탐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